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상승 추세가 확인되었다. 얼마나 더 올라갈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영상을 하나 찍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락 반전할 줄 모르고 찍었네요. 이 약세장이다 보니까 반등이 생각만큼 올라오지도 않고 상당히 약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 20일 라인이 상당히 힘겹게 이 작용을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조금은 틀리는데 코스피 지수로 보게 되면은 하락 잉태형이 나왔지요. 통상적으로는 기본에 충실한다면은 오늘 20일을 뚫고 내려왔으니까 매도를 했어야 맞습니다. 오늘 매도를 했어야 맞습니다. 20일이 깨지고 박사님 편에 하면 뜨거 하고 탁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갔지요. 힘이 많이 약합니다. 이 바이든 효과가 이걸로 끝난 건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참 너무 허무하게 21선을 내놓고 여기가 5일선인데 5일선도 뚫고 오늘 21선을 뚫고 5일선을 뚫고 11선에 겨우 간당간당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간다면 이거는 매도 타이밍인데 나는 왜 아직도 미련이 있는지 위쪽으로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도 빠지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좀 드는데, 자, 이 전저점을 깰 것이냐 아니면 요 최저점을 깰 것이냐가 관건이 되는데 이 최저점을 깨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전저점은 글쎄요 깰지 어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요거는 깨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요 정도 내려온다면은 요때는 매수를 해야 되겠죠. 파생하는 입장에서는 매수를 하고 그러니까 콜 매수를 하고 풋 매수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아니면 양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 정도 내려오면은 위로 올라가면 한 2배에서 4배 정도 날 가능성이 있고 아래로 떨어지면 한 4배에서 8배 정도는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매수를 해서 위로 올라가면은 한 본전 정도 되려나, 아니면 비중을 좀 조절해 가지고 아랫방향으로 방향을 지금 위쪽으로 보고 있으니까 아랫방향으로는 보험을 든다 생각하고 위에 올라가는 콜의 한 절반 정도를 매수를 하게 되면은 하방으로 만약에 이 전저점을 뚫고 내려갔을 때 한 4배에서 8배가 난다면은 콜에서 손실 본 거를 갖다가 만가이 하고 본전에 청산하거나 아니면은 한 2배 정도 나고 청산할 수 있겠죠. 만약에 위로 올라간다면은 2배 정도 난다면은 하방으로 절반 들어간 게 있으니까 대략 한 50% 정도 수익밖에 보지를 못할 것이고, 잘 보면은 더블 정도 나면은 한 70% 정도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요. 따라서 참 애매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콜 매수를 하는 사람이 수익 내기가 참 힘겨운 그런 장이죠. 어쨌거나 이 파생으로서 수익을 내려는 사람, 옵션을 수익 내려는 사람은 1파에서는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3에 3파든 5파든 아니면 5파에 들어가야 제대로 수익을 내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알 수 있을 때만 들어가야죠. 그래서 매수로 수익 내는 게 쉽지가 않지요. 아무 데나 들어가면은 1년 365일 아무 데나 들어가서 거래하면은 그거는 100% 깡통 납니다. 한 달만 해도 깡통이 나지요. 매수는 잘 보고 들어가야 되겠지요. 자, 주식을 하는 사람은 여기서 오늘 기본적으로는 매도가 맞는데
나는 방향을 지금 위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본에서 좀 벗어나면은 위쪽으로 갈 것이다. 요 저점을 깰 가능성이 좀 적다. 요 저점을 깰 가능성은 더욱 적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간만에 이 짱대 음봉이 나왔지요. 짱대 음봉이 나오면은 이거 하나로 끝이 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이 쭉 내리다가 마지막에 짱대 음봉이 나오면은 이렇게 마지막입니다. 근데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을 하게 되면은 좀 더 내려가죠. 여기도 올라가다가 짱대 음봉이 하나 놓으니까, 뭐 짱대까지는 아니지만 놓으니까 더 떨어졌지요. 이런 식으로 요 앞에도 보면은 여기도 올라가다가 짱대 음봉이 하나 놓으니까 좀 더 떨어집니다. 더 떨어지죠. 그래서 아주 기분 나쁜 음봉이 나왔는데, 이 상승을 할 때도 흔드는 거죠. 캔들을 흔들어 가지고 좀 애매하게 만들어 놓고 뭐 위로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 바닥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쪽 방향으로 갈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쳐다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쳐다보면은 오늘 원달러가 조금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추세는 지금 뭐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은 하락 추세에 접어들어 있지요. 이 원달러가 여기 20일 라인, 10일 라인, 5일 라인이 있는데 이 5일 라인을 뚫고 10일 라인을 뚫고 20일 라인을 뚫으면은 방향이 전환된 건데 지금으로 봐서는 아직 추세가 깨어졌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5일선 위로는 올라와야지요. 5일선, 10일선 위로는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중이다 하고 이 원화 가치를 볼 때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다우나 나스닥이나 S&P 500이 좀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오늘 S&P 미니 선물이 또 나스닥 미니 선물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어서 어제 올라간 거에 대해서 지금 조정을 받나 아니면은 이 이동평균선에 부딪혀 가지고 저항을 받고 있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유럽 쪽 장을 보면 유로스톡스를 보면은 밀렸다가 지금 좀 올라오고 있지요. 그래서 유럽 스톡스나 프랑스나 독일, 영국 이런 걸 보면은 반등을 하고 있다. 방향이 위쪽이다 하는 느낌이 드는데 좀 미국 장이 이렇게 흔들면은 정말 애매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장을 가장 중요시해서 보지요. 그리고 상해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는 그래 안 밀렸는데 뭐 끝날 때는 이렇게 많이 밀렸네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밀린 것도 있겠지만 많이 밀렸습니다. 항생 홍콩 지수도 많이 밀렸고 대만 가건 지수도 좀 밀렸고 오히려 니케이하고 동경 지수는 좀 덜 밀렸는데 내일 얼마나 더 밀리는지 뭐 좀 두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본 니케이도 이제 이 상승 전환을 한 것 같은데 여기 우리나라와 같이 12일 날 바닥을 찍고 상승 전환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오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반등이 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추봉입니다. 근데 이렇게 흔드니까 참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캔들 형태로 봐서는 올라간 거 다 뱉어내고 거의 하락 잉태형이다. 손절을 취해야 된다 하고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나는 윗방향으로 보니까 위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이다. 분할 매수 타이밍이다. 이래 봅니다. 따라서 너무 많은 비중은 실지 마시고 1차적으로 이 저점을 지키는지 2차적으로 이 저점을 지키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이 저점이
깨지면은 또 분할 매수의 기회죠.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이게 일단 바닥으로 보는데 뭐 일단 단기 바닥이고 재차 하락을 하겠다 이러면은 뭐 뭐라 못하지요. 뭐 지가 내리겠다는데 내가 막을 힘도 없는 거고. 바이든 방한 효과가 고작 요거밖에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방안에서 뭐 어떤 결과물을 갖다가 지금 내놓고 있는지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발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는 일단 상승으로 보고 있는데 요 저점이 깨지면은 조금 더 하락을 할 수 있다 하고 생각을 해야죠. 근데 이 저점이 깨질 가능성은 내가 볼 때는 적다. 나는 요 정도 내려오게 되면은 양매수로 찌를 수 있는 기회구나 이래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 정도 떨어진다면은 코스피하고 선물 차트가 조금 다르게 움직이긴 합니다. 다르게 움직이긴 하는데 그래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볼린저 밴드 하단 정도 내려오게 되면은 이 전저점을 뚫고 내려오면은 이제 요 최저점까지는 얼마 안 남았지요. 코스피도 그렇고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요 시점에서는 양매수 들어갈 타이밍이다. 나는 윗방향으로 보고 있는데 뭐 틀릴 수도 있으니까 기분에 충실하겠다는 하고 싶은 사람은 거기에 따르시고 감정적으로 윗방향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뭐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지요. 여기서 좀 긴 세월 동안 뭐 긴 세월은 아닌데 요 횡보하는 기간 동안에 뭐 한 석 달쯤 되지요. 한 석 달 정도 이 횡보를 하니까 상당히 길게 느껴졌는데 이제 떨어지고 나서 봉들이 커지니까 나는 이제 상승을 시작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툭툭 떨어지니까 상당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잘못 봤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정도로 흔들면서 올리면은 올라가는 걸 맞추더라도 상당히 이 결과물이 신통치 않겠죠. 오늘도 외국인이 3,200억을 팔았습니다. 개인이 5,700억을 샀고 기관도 2,800억을 팔았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오늘 좀 특이한 사항은 외국인이 대놓고 하방입니다. 그래서 팔았고 선물 팔았고 콜 팔고 풋 사고 수량으로 볼 때 금액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대놓고 하방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개인은 또 대놓고 상방입니다. 그래서 사고 선물 사고 콜 사고 풋 팔고 대놓고 상방이죠. 이렇게 외국인과 개인이 완전히 엇갈리면은 결국 외국인이 이기죠. 외국인이 이깁니다. 내일은 시장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참 애매한데 뭐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손절을 할 것인지 뭐 들고 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될 것이고 지금 주식을 아직 사지 않은 사람은 조금 더 지켜보다가 더 떨어지면은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든지 아예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때 분할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이 고점을 뚫는 또는 추세를 뚫는 확인을 하고 분할 매수로 들어가든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지금 하락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상승 중의 조정인지가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그 뉴스로 볼 때는 시장이 아주 안 좋습니다. 시장이 아주 안 좋을 때가 사실은 매수 기회거든요. 시장이 좋다고 할 때는 매도 기회죠. 따라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싸게 살 수 있는 매수 기회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여기서 더 눌러버리면은 멘탈이 나갈 수가 있으니까 매수를 하더라도 조금씩 하시기 바랍니다. 분할로. 뭐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나 더 누를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내려온 바닥이나 여기서 끝났다, 일단락 됐다 생각하고 반등 후에 재차 하락을 할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요 앞전과 같이, 요 앞전에 요런과 같이 갑자기 밑으로 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밑으로. 그리고 끝을 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직도 개인의 매수세가 남아 있거든요. 아직도 저가에서 매수를 하겠다는 개인의 매수세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매수세가 남아 있으면은 그 바닥 아니거든요. 바닥 아닙니다. 내가 요 1월 달하고 12월 말에 샀던 주식 종목들이 보니까 한 10몇 프로, 뭐 한 25%, 27% 정도 평가손이 나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떨어지면서 요 위에 사가지고 더 깨진 거는 요 떨어질 때 반대매매 나가면서 다 털렸죠. 거의 다 털렸습니다. 더 위에 산 거는 더 털렸고 없습니다. 그래가. 그래서 요쪽 부분에 샀던 거 12월달 1월달에 산 게 좀 적게 빠진 거는 한 2, 3% 이래 빠져 있고, 좀 많이 빠진 거는 한 27% 이래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20, 30% 정도 빠진 게 개인들 가진 종목의 정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얼만큼 더 빠지면은 손절을 할까? 지금 들고 있는 거 난 손절할 이유가 없거든요. 손절할 이유가 없고, 이제 올라올 때 뭐 유동성을 가지고 뭐 조금 수익은 냈는데 뭐 좀 미비한 상황이고, 유동성을 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뭐 신용 미수 쓰게 되면은 이렇게 떨어질 때 거의 골로 가지요. 여기서 한 3일만 떨어지면 반대매매 나가니까 그 다음날 그래서 하수입 손질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재차 샀는데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면은 손절 한 2번 치고 나면은 많이 깨지죠. 그래서 올라올 때는 수익률이 내릴 때와 같아 하더라도 손실금보다 수익금이 적게 되지요. 규모가 작아지니까. 그래서 비중 조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수익을 냈는데, 장 후반에 저가 매수한다고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많이 밀렸거든요. 나는 요 언저리 좀 내려왔다가 아니면 더 내려오더라도 급하게 반등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반등 없이 더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상당히 세구나. 그리고 요 선물도 거의 하루 종일 계속해서 매도세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하방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로 많이 밀릴지는 몰랐습니다. 이 정도로 많이 밀리면은 그 통상적으로는 상승일 때는 내일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와가지고 이 하락분만큼 뭐 반 이상 올라올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장중이라도 이래 생각은 합니다. 물론 장중에 올라오면은 일단 뭐 익절을 하든가 할 겁니다. 주식은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흔들면은 참 이제 난감합니다. 그냥 신용 미수 없이, 미수나 신용 없이 들어간 거는 그냥 보고 있으면 되는데 신용 미수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뭐 보고 있기가 좀 힘들지요. 그리고 뭐 많이 깨진 거는 오늘도 뭐 신저가 인진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흔드는 것이 만만치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총 순위라든지 등락 순위로 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GW 바이텍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 하한가가 하나 나왔네요. 코스닥 유통 종목이네요. 이 종목은 하한가가 나왔고, 상승률을 보게 되면은 상한가 2개에다가 뭐 20% 이상 또 한 6종목 정도 있네요.
뭐 부산주공, 운수장비 이거는 코스피, 노블 M&B 이거는 코스닥 의료 정밀, 유일로보틱스 이거는 기계장비 코스닥, 미코바이오메드 이거는 의료정밀 코스닥, SP시스템즈 이것도 코스닥, 한창 이거는 코스피. 그러니까 20% 이상 6개 종목을 보니까 2개가 코스피, 4개가 코스닥이네요. 이래 보면은 그래도 아직 상승하는 종목은 상승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내가 뭐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 나는 개인적으로는 윗방향을 보고 있는데 기본에 충실하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기본에 충실하면은 큰 손실이 없지요. 따라서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는 뭐 본인 알아서 하는 건데, 캔들로 볼 때는 더 떨어질 것 같고, 내 생각은 여기가 바닥을 찍었고 상승 중의 조정이다 뭐 이래 봅니다. 근데 이 상승하는 힘이 내 생각보다는 막 약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든 성과물 중에 뭐 확인은 못 했는데 뭐 어떤 유튜버가 하는 말이 그 통화 수업을 갖다가 다시 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서 나는 이제 상당히 그나마 다행스럽다. 뭐 코드는 어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다행스럽다. 그리고 어제 오늘은 일본에 가가지고 무슨 회담을 할 예정으로 들었는데 뭐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우리나라의 신용에 이롭게 작용을 하면은 좀 오르지 않을까 생각도 했는데 이렇게 떨어진 거 보니까 뭐가 안 좋은 게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거나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미국 증시는 어제는 올랐는데 많이 떨어지고, 뭐 중국이나 홍콩 쪽도 오늘 많이 떨어졌고, 일본은 뭐 대략 느낌적으로 오늘까지 볼 때는 상승분에 대한 조정인 것 같아. 내일 뭐 더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는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 뭐 정도입니다. 따라서 판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나는 이 상승이 확인되었다 했는데, 상승이 확인됐단 말은 선물에서 볼 때 또 코스피에서 볼 때 요 20일 라인을 뚫고 올라왔다. 근데 코스피에서는 이 추세에 부딪혔는데, 요 추세에 끄는 거 있죠. 여기에 부딪혔는데 이거를 저항을 받고 재차 내려갔다. 선물은 요 추세를 뚫고 올라왔는데 21선도, 11선도, 5일선도 재차 뚫고 내려갔다. 그래서 내일 이걸 다시 강하게 뚫고 올라오지 않으면은 요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생각을 해도 됩니다. 어쨌거나 추세를 못 벗어났다 하더라도 이런 그 변동폭이 점점점 줄어들다가 지금 이제 커지고 있는데, 이 방향 자체가 윗방향으로 뭐 전환을 했으니까 그래도 위로 갈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로 있다가 여기서부터는 이 바닥을 잡으면은 이제 이래 올라가는 추세로 이렇게 지금 흐르고 있지요. 이런 터널로 가니까 이제 윗방향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를 못하고 빠지면은 밑으로 더 빠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 이상은 안 빠질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며칠만, 하루 이틀만 더 지나면은 뭐 알 수가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마치겠습니다.